자, 오늘 장 미인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자, 오늘 시장의 분위기가 저희의 표정과는 완전히 다른 표정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약간 좀 우울하다 할까요? 시장 네. 보시면서 아유, 오늘 참 뭐 같네. 이렇게도 말씀하실 것 같고 힘이 좀 많이 빠지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가는 종목 가니까요. 또 네. 시장이 좋아질 거 대비해서 저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봐야 될 종목들 8가지 제가 뽑았거든요. 그중에서 한 종목 한번 열심히 오늘 또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든 시장일수록 우리가 분석을 더 잘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똘똘합니다. 오늘 많이 준비해 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우선은 대진표 공개하기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호 전문가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이제 이번 주에 또 주요한 이런 이벤트들이 많이 앞둔 가운데 종목들도 네. 많이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가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8가지 대진표가 되겠습니다. 오늘 뭐 저거 빼놓을 수가 없죠. 네, 스페코, 그리고 퍼스텍, 방산 쪽으로 좀 묶여있는 종목 1라운드에서 만나보십니다. 네, 그리고 2라운드는요. 신송홀딩스 그리고 에이텍이 있는데요. 네. 이 신송홀딩스는 최근에 파묘 관련해서도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었고 아하. 또 이런 식용유 뭐 이런 이야기거리들이 좀 그쵸. 엮이게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텍은 이재명 테마주로 또 엮이면서 네.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에서는 인텔리안 테크, 최근에 무슨 위성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오늘도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평화산업 관련해서 이쪽은 또 수소법입니다. 약간 지난 그런 내용인데 또 왜 가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다산네트워크스 그리고 GS가 있는데요. 다산네트워크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5G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를 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GS의 경우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지속이 되면서 영향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요, 방산으로 한번 첫 번째 대결을 펼쳐보죠. 스페코, 그리고 퍼스텍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스페코랑 퍼스텍 하면 딱 대북, 남북 경협이라기보다는 이제 방산 쪽으로 딱 돼 있는 종목으로 알고 계실 거고, 네. 요즘 또 분위기가 살살 또 대북 좀 긴장감도 조금씩 좀 올라간다라는 글도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미사일도 좀 쏘았고요. 자, 그래서 종목 중에 하나 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두 종목들, 이게 과연 얼마큼 갈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골라주시는 동안에 또 네. 이슈 토킹을 빠뜨릴 수가 없겠죠. 톡톡. 네. 네, 톡톡.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신정부 출범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네, 하루 예. 앞두고 여러 가지 정책 관련해서도 나눠볼 이야기가 많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방산 관련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네. 이렇게 시장이 좀 분위기가 최근에 안 좋은데 이런 방산 관련주들 아니면 뭐 정책 관련주들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신구 정부들은 뭐 사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둘 다 동일한 성향이라고 봐야겠습니다. 어차피 국가를 위한 거니까요. 뭐 그렇죠. 예, 그렇죠. 네, 망하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구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북 경협, 그러니까 개성공단이라든지 네, 뭐 그렇죠, 철도 사업이라든지 뭐 섬유, 뭐 신혼이라든지 뭐 일신석재라든지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런 그렇죠. 관련 주들이요. 네. 근데 그런 주들이 지금 반토막 이하로 지금 다 떨어졌어요. 그럼 그거는 일단 시장에서는 좀 약간 좀 홀대됐다라고 느낌이 들지만 일단은 그 지금 들어와 있는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네. 좀 기조가 좀 강합니다. 일단 강성이기 때문에 강력한 일단 국가의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방산이 먼저 앞장서서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북 평화 기조의 흐름은 이어나갈 거로 봅니다. 그래요? 네, 이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이제 서로 기싸움의 문제고 네. 지금 문재인 정부 지금 들어섰는데도 계속 9발까지 미사일 쏘고봤는데 그 이후로 이제 세우지 못해서 너무 많이 쏴가지고 예, 동해안으로. 그래서 어차피 지금 바뀐다고 할지언정 제가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이고요. 일단 비료 곡물 이슈 관련된 거는 사실은 뭐 원래 이렇게 남북 평화 협정 맺으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적대주의 국가한테는 절대로 쌀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비료로만 주는 거예요. 그 최인호 전문가 때문에 알았어요? 그렇죠. 네. 예. 아니 왜냐하면 같이 총뿌리를 기르고 있는데 왜 그걸 그렇죠. 쌀을 주겠으면 본분을 줄 수는 없죠. 키워 먹어라. 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료 같은 건 인도주의 차원으로 줄 수가 있는데 이 비료라든지 곡물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은 이게 불거진 거지. 이게 뭐 남북 경협하고는 사실은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뭐 시장 자체는 어차피 지금 정책적인 게 워낙 또 강한 또 노선에 또 보수적인 성향이 또 색채가 또 강하기 때문에 한 향후 올 하반기까지는
뭐 방산이라든지 이는 또 전쟁 이슈가 계속 잡음이라든지 끊이지 않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주가들은 요동은 직구로 봐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눌림목도 한번 나올 수 있고 떨어졌다가 또 강한 이슈에 또 판발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는 재료가 어찌 보면 거의 끝났다고 해도 사실은 예, 그건 봐도 돼요. 재료가 끝났나요? 재료가 끝나. 왜냐하면 사실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거나 네. 아니면 재무제표 펀더멘탈을 보더라도 적자가 상당히 많아요. 적자가 상당히 많고 왜냐면 뭐 아니, 이슈네. 예, 국가 뭐 재건 사업이라든지 예. 그런 사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대부분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그쵸. 많아요. 예, 맞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우리나라 대형 건설이나 토목회사들이 대부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관점. 그에 대한 그렇군요. 어찌 보면 벤더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 약간 수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무적인 측면에서는 좀 불이익적이지만 지금 현재 이슈 상황에서는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슈에 흔들리면 뉴스에 따라갔다가는 이제 이런 종목도 남북 경협처럼 반토막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고점 주의해야 되고요. 상황을 좀 예의주시해야지만이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함께 긴장을 좀 해봐야겠네요. 네. 네, 그러면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은 저도 이제 신정부는 네. 그 친북보다는 네. 이제 좀 이제 친미죠? 네. 미국하고 이것저것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아닌가요? 뭐 이제 그런 쪽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북한을 생각을 하기보다는 북한을 좀 적대시하는 그쪽의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친북에 대한 그런 뭐 이제 건설이라든지 북한이랑 이제 통일이 됐을 때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지원에 관련된 그런 관련주보다는 방산 쪽이 좀 더 저는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테마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테마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말간에 또 이제 북한 같은 경우 ICBM 발사도 하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산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테마적으로 이게 부각을 받지 않을까. 취임식 같은 거 이런 거 왜 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떤 말입니까? 그 SLBM 같은 거 있잖아요. 예. 북한에서 오면은 취임식 앞두고서 이런 걸 왜 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냥 이제 취임 전에 한번 네. 붙어보자 이런 거죠. 예. 자기 우리도 이렇게 밀리지 존재감은 않겠다. 모르는 거 아닌데, 그렇죠? 네. 예. 이제 김정은 동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국방위원장. 국방위원장이 항상 써먹는 방법인데 네. 이제 그 전에 항상 이렇게 위협을 가하면서 좀 얻어낼 거 있으면은 항상 이제 핵으로 위협하고 그런 게 항상 뻔한 그런 수작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적용을 받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안 그래도 시장도 안 좋은데 이제 그 북한도 그렇게 지금 그런 행동들을 하니까 네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불안한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인 거를 찾아가잖아요. 그쵸. 전체적인 시장에서 본다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듯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외부에서 봤을 때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코리아가 확실히 지금 불리한 입장이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통일적으로 만약에 그 기조가 간다면 코리아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반대로 신정부의 성격 자체가 지금 북한을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은 대선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당선되기 전까지는 북한을 약간 적대시하는 그런 발언들을 했다가 갑자기 친한 척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추후에 그런 정책들을 펼치더라도 지금 당장에는 아무래도 좀 적대시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서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지금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두 네.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이게 북한과 안 좋게 쭉쭉 가고 뭐 좋게만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 찬물을 뜨거운 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략이다. 네, 그렇죠. 예, 뭐 정치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정치라는 게 항상 말이 신뢰로 기반을 하는 건데 네. 그 말에 있어서 지금 처음에 그 기조를 지키는 것 같고 거기에 증시가 이제 방산주로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다. 전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융업들의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금융업이요? 네, 한국의 그 금융업들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그런 분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 금융업들, 특히 신정부가 전환이 되면서 네. 이러한 그 금융에 관련된 그런 배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주주들을 위한 그런 재고 정책들이 펼쳐져야 전반적으로 한국에 대한 증시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업주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신정부가 어떤 금융업에 대해서 그 규제를 너무 풀어서도 안 되고 너무 잡아서도 안 되는 그런 밸런스적인 그런 상황이 전 펼쳐지고 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네. 그 금융 기업들의 그런 역할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평가되어 있다. 네네. 네, 김영우 동지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색깔 나오네. 안 보려고 그랬는데 계속 채팅창에 보면 웃겨갖고. 예. 김용호 동지. 아이고. 순간적으로 제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렇죠. 예. 국방위원장. 색깔을 제가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남한 사람입니다. 예. 저도 동지하겠습니다. 깜부하면 되는 깜부. 예, 깜부합니다. 네. 저랑 김용호 정부는 또 깜부. 우승 참느라 힘들었어요. 예, 힘들었어요. 네. 자, 어쨌든 신정부, 구정부, 어쨌든 이 양원 강변 정책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제 북한과의 그런 싸움이 나오고 있다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방산과 관련해서 좀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리고 또 잘못했다가는 또 반토막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신경 쓰면서 고수들의 영역에서 한번 움직여 보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요. 자, 1라운드 우리 전문가들의 선택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는 스페코, 퍼스텍 어떤 종목이 좋으세요? 예, 지금 이 두 종목이 일단 방산이지 않습니까? 예. 방산인데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LIG 넥손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네. 소형주 같은 경우는 빅텍이라든지 네. 퍼스텍, 스페코가 이게 동일하게 대부분 주가의 흔들림이 되게 빨라요. 네. 근데 이제 스페코는 재무제표가 조금 안 좋고 퍼스텍은 그 이번에 또 써올린 또 그 뭐냐 누리호입니까? 누리호 예, 누리호. 이번에 예, 올릴 거요? 나노, 예. 이번에 6월달에 이번에 또 하는 그건 누리호요. 누리호. 네. 누리호에 보면 이제 자세 제어 장치 컨트롤 뭐냐 시스템 만드는 회사가 바로 퍼스텍이에요. 퍼스텍. 그렇군요. 예, 그래서 걔도 그나마 둘 중에 도찐 개찐이지만 재무제표상이나 지금 하고 있는 항공 사업이고 그런 걸 좀 봤을 때 지금 지뢰가 또 이번 또 많이 묻혔다 하더라고 우크라이나 곡창지대에. 네. 예, 그래서 그런 지뢰 제거 같은 그런 이슈도 있으니까 네. 퍼스텍이 좀 안 낚였나 싶습니다. 퍼스텍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김형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스페코입니다. 스페코요? 네네. 왜일까요? 일단 퍼스텍이 사실 펀더멘탈적으로는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최근에 역사를 본다면 삼성전자와의 그 로봇 관련해서 M&A 이슈도 있었고요. 네. 거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뢰 제거 관련해서 그 테마주로도 지금 엮여 있고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 이제 후성그룹 계열사로서 이제 뒷배경도 나름 만만치 않고 그만큼 이제 주가에 지금 많이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퍼스텍이 좋은데 그러면? 네, 퍼스텍이 좋죠. 저희 지금 근데 왜 스페코예요, 도대체? 그런데 제가 스페코를 고른 이유는 얼마나 떨어뜨리려고? 결국에는 지금 스페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차트의 움직임이 네. 저는 이 스페코가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매집을 한다는 거는 언젠가 지금 큰 상승세를 한번 크게 한번 일으킬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네. 지금 거래량이 터진 부분에 있어서는 양봉, 즉 상승할 때만 거래량이 터지고 빠질 때는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물량이 지금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항상, 아래에서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예. 모아가고 있다. 모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두 종목 중에 이제 고르라고 해서 스페코를 고른 건데 네. 지금 일단은 그건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 네. 스페코랑 퍼스텍 중에 고른다면 일단 스페코를 골랐지만 네. 퍼스텍은 너무 높아서 못 고르겠다. 그래서 스페코를 골랐습니다. 네. 비싸다. 네. 일단 네. 두 분 다 동의하는 부분은 이 퍼스텍이 펀더멘탈적으로 좋다 이런 부분이 기술 되겠고요. 엮여 있고요. 네, 그리고 스페코는 좀 수급적인 상황을 봤을 때 괜찮은 위치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네요. 네. 그러면 두 분의 의견이 엇갈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결과 확인해 보시죠. 자, 1라운드는 스페코 대 퍼스텍입니다. 시청자 선택은 근소한 차로. 네, 정말 근소하게 퍼스텍이 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퍼스텍에는 아까 최인호 전문가께서 이슈, 지뢰 관련된 것도 있고 누리호 관련된 이슈도 있고 네, 또 로봇도 펀더멘털도 있죠. 로봇도 있고 네. 이쪽에서 시청자분들이 마음이 좀 흔들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스페코에 대해서 가격 전략과 앞으로 네. 전략 세워주세요. 일단 스페코는 뭐 테마주로 굉장히 많은 그 움직임을 보이고 그쵸. 있습니다. 네. 방산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풍력도 관련해서 풍력도 하나요? 네, 풍력 테마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이슈들이 부각이 될 때 좀 피레침 즉 이제 밑골이 크게 달고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보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테마가 등장할 때 그냥 비중 조금 해서 단타 정도는 적당하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7,8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7,800원이요? 네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페코는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7,8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퍼스텍 올리도록 할게요.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지금 북한과 관련된 얘기 거의 다 했고요. 이제 2라운드 넘어가서는요. 네. 이제 식용유 넘어갑니다. 신성홀딩스 그리고 여기 또 약간 정치권의 냄새가 나죠. 이재명 지금 민주당 상임고문입니다. 테마주 이번에 또 인천에 또 출사표를 내면서 네. 다시 한번 이재명 관련주로서 뜨는 게 또 에이텍이 되겠습니다. 자, 두 종목. 식용유 대 이재명이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게 엮을 수 예. 있나요?
제가 잘못 엮은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김형우 전문가님, 신송홀딩스 대 에이텍 어떤 종목입니까? 저는 에이텍입니다. 에이텍이요? 테마 쪽으로. 그럼 최현우 전문가는요? 저는 신성홀딩스입니다. 네, 이제 원자재로 갑니다. 제가 이거는 네. 제가 다시 한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네. 선택하시고 일단 선택만 먼저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이텍부터 들어보죠. 네. 제가 항상 이제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네. 이 재료에 대한 그런 신선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신성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묘 관련해가지고, 이 공급량에 대한 그런 우려에 대해서 네. 좀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상승을 많이 했잖아요. 그 전쟁 나왔고. 네, 맞습니다. 예. 전쟁에 대해서 식용유 대란 때문에 이제 그쵸. 상승을 했는데 어느 정도 재료가 많이 소멸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는군요. 물론 이 이상의 그런 더 악재, 이 식용유에 대한 악재, 파묘에 대한 악재가 나온다면 신성홀딩스도 갈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이미 시장에서는 좀 재료가 신선함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에이텍 같은 경우 이제 정치 테마주로서 이재명 관련주로 나온 종목이잖아요. 예. 그래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저는 더 많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종목을 또 고르라고 하시니까 그런 오늘은 거지. 뭐 이렇게 예. 가볍게 갑니다. 네네. 저라면은 이렇게 길게 볼 종목들은 아니다. 만약에 이제 에이텍 같은 경우에 투자 전략을 잡는다면 네. 예를 들면 그 제일 초반 만약에 이재명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재명 상임 고문. 상임 고문. 네, 상임 고문께서 지금 동지 아닙니다. 네. 네, 제가 아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지금 탈북 전문가가 돼버렸는데 오늘 끝날 때까지 동지라고 할 거예요. 무섭습니다. 네. 에이텍 잘못 고르습니다. 오늘 신고당하시는 거 아니에요? 절대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요. 네. 간첩 신고. 네, 그거 하지 마십시오. 네. 아무튼 에이텍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정치 테마주로 만약 진입을 하신다 하면은 네. 제일 중요한 게 그 진입 타이밍입니다. 그쵸. 바로 이제 소식이 들리는 바로 그 직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 직후에 바로 이제 투자를 했다가 짧게 이렇게 수익을 보고 나오는 게 중요하지. 네네. 네. 지금 변동성이 있는 그런 구간에서 들어갔다가 괜히 크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세는 더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1차적인 타이밍은 한번 놓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종목 중에 고른다면 저는 에이텍이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최현우 전문가께서 신송 홀딩스 지금 뭐 신송 간장 아닌가요?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하면서 얘기 맞아요. 나오고요. 정확합니다. 예. 이 간장이 뭐로 만들죠? 대두예요. 네. 예, 미국에서 수출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미국은 소비국가거든요. 그쵸. 수출하는 게 밀하고 대두예요. 아, 그래요? 그럼 밀하고 대두예요. 그게 유일하게 수출하는 건데 이 미국에서 수출을 하면 제일 많이 뛰는 게 콩하고 대두 관련 종목이 뛰는데 고물가에 지금 뛰고 있는데 예. 사실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시총부터 시작이 되게 낮은 기업이에요. 오늘 보니까 상해 증시를 한번 보니까 예. 이제 한번 해천미업이라는 기업을 한번 좀 봤습니다. 그건 뭐 하는 동일하게 그러니까 신송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콩 관련된 거에서 기름 만들고 식용유. 식용유 간장하고 간장. 예. 굴소스 만드는 회사인데 네. 시총이 66조 7천억이에요. 와, 정말 말도 안 크네요. 되게 500배 그냥 와.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식음료 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리온이라든지 농심이 이게 치고 올라가지만 예. 이는 사실 세계 증시에서는 상대할 게 사실 힘들어요. 그러네요. 어제 미증시에서 봤듯이 갤로우 같은 경우에도 13% 맞아요. 올랐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오리온이 더 높아요. 더 인지도 더 높습니다. 근데 제가 왜 신성홀딩스 하냐면 차트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약간 말씀하신 대로 떨어져요.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한 해천미업의 차트와 이 차트 동일해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재료가 어쩌면 소멸이라고 보시면 되고 너무 상승이 너무 컸다. 네. 근데 왜 에이텍을 안 했냐면 에이텍은요 PC방 관련주예요. 쉽게 말하면. 예, PC방 관련 왜냐하면 이게 회사가 조립식 컴퓨터하고 올인원이라고 해서 일체형 컴퓨터하고 탑형하고 그런 걸 위주로 많이 완전 PC방이 많네요. PC방 관련주예요. 근데 이제 이 이재명 정치 테마주에 엮여 있는 종목인데 사실은 오늘 신성홀딩스도 오늘 지금 마이너스 지금 떨어졌어요. 지금 하락이고 에이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재명 관련주에 비해서도 많이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윗골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 지금 이 두 개는 어찌 보면 두 개 선택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야기한 거고 그래도 그 해라 하면 그래도 지금 뭐 공물가는 언제든지 한 번씩 또 강한 슈팅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네. 전 제가 봤을 때 차트상으로는 거의 올라오기 힘들지만 그래도 이슈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신성홀딩스가 더 낫지 않나 싶은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이래요. 이게 네, 뭔가 맞습니다. 굉장히 뭐
펀더멘털이나 이런 게 다 갖춰져 있고 뭔가 이슈가 확실하고 이렇게 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좀 테마주 위주, 아무래도 중요한 지표도 있고 또 정권도 바뀌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죠. 김영우 전문가는 에이텍,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 신송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한번 선택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네, 그렇군요. 네, 에이텍이 60% 득표율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신송홀딩스에 대한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한데요. 네. 최인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옥수수 콘이라든지 뭐 콩기름 관련주로 해가지고 지금 네. 신홀딩스가 이제 또 작년 비해서 상당히 이슈가 한 300, 작년 판매량 1, 3월달 판매량의 평균에 비해서 300% 상승했다는 이슈가 좀 커지면서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을 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차트적으로 봤을 때 상황적으로 지금 위치에 들어가거나 진입해야 될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였고요. 일단은 꼭 하자면 목표가는 12,000원까지는 보고 있고요. 12,000원까지 보고 있고 예, 일단은 계속 지금 하방 추세로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가 진입할 수 있는 타점 자체는 그러니까 한 10,000원 선에서 10,000원 선까지 10,000원 내려왔을 선.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10,000원 선 미만으로 좀 떨어졌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지금 게 12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네, 지금 맞습니다. 들어가도 괜찮은 건가요? 이게 그러면? 조금 약간 조정이 살짝 들어왔을 더 때, 좀 조정 들어왔을 받았을 때 그때 들어가면 한번 큰 이슈가 터지고 하면 그때 한번 또 윗꼬리 달면서 한번 크게 올라갈 것 같으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송홀딩스는 10,0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12,000원까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올라가는 것은 에이텍입니다. 이렇게 2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3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네. 자, 이번에는요, 인텔리안 테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삼성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새로운 이슈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증권사와 관련 소식이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평화산업과 관련했는데요. 이게 잘 찾아보니까 이제 수소법이 이제 통과된다 만다 이제 이거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제가 모닝쇼에서 보니까 이 미국에서는 수소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것들이 과연 연결이 되는 건지 이 부분도 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 대 평화산업입니다. 시청자분의 선택을 기다리죠. 네, 그러면 인텔리안 테크 5G 관련해서 있었고요. 평화산업, 수소 관련한 관련주인데 김영우 전문가님은 네. 둘 중에 어떤 것을 더 전망을 좋게 보시나요? 저는 인텔리안 테크를 전망 좋게 봅니다. 인텔리안 테크. 최인호 전문가요? 네, 저도 인텔리안 테크를 좋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로 얘기를 모아주셨는데 그러면 수소법이나 이제 이런 거는 우선 국내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김영우 전문가 보시기에는 이미 좀 지난 거다라고 좀 보시는 겁니까? 수소 개정안 통과라든지. 지난 거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지난 거죠. 네네. 단기적으로는 지금 수급이 한번 받아왔고 좀 한번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네. 순환매가 한번 돌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에 대한 그런 급락, 섹터 급락에 네네네.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다시 한번 급락의 그런 모양새를 띠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부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네. 지금 전기차가 뭐 우선인 그런 상황 속에서 수소차의 테마는 다시 한번 좀 하락했다가 대시세가 분출을 할 때쯤에는 이제 전기차가 좀 정착을 하고 나서 다시 대시세가 분출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뭐 정확히 말하면 이제 수소차라고 하는 건 수소 전기차잖아요. 그렇죠. 네, 수소가 이제 들어와서 전기로 산소와 이제 결합이 돼서 전기로 전환이 되면서 그게 이제 수소 전기차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이런 종목보다는 2차 전지를 보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요. 평화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를 보시더라 하더라도 지금 둘 중 하나입니다. 매집을 했거나 오늘 전일에 매집을 했거나 아니면은 마지막에 이제 물량을 터는 그런 피레침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네. 저는 두 번째가 맞지 않나.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쪽에 윗꼬리를 크게 주면서 마지막 탈출 기회를 저는 주지 않았나라고 저는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평화산업보다는 매출이 네. 나올 수 있는 좀 인텔리안 테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현대차 수소 전기차가 되게 네. 잘 팔렸다, 반응이 좋았다 이런 소식도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백소? 네, 뭐 예. 그거 하나만으로는 좋은 호재이겠지만 네. 수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직 전체적인 섹터의 수급을 가져오기에는 아직 멀었다. 네, 아직 그렇게 트렌드가 생각합니다. 되기에는 약간 멀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제 최인호 전문가께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이제 미국에서 수소 관련주가 이제 퓨얼셀 에너지 9.2% 그리고 발라드 파워가 6.2%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미국 쪽보다는 신정부에 좀 기대를 거는 게 있어요. 정책적으로 이게
수소는 친환경 에너지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정권 이제 들어오는 정권 역시 친환경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좀 생각 들거든요. 지금 이 친환경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한 전기차,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전기, 네, 예. 그다음에 태양광,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조력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라인업이 제대로 안 구성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테마스에서 계단식이에요. 원전부터 시작해 하나하나씩 뭐 소재가 없어지면 또 하나의 또 테마를 찾아가는 형태인데 네. 사실 수소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사실은 분탕을 먼저 한번 친 게 사실은 잘못이었어요. 왜냐하면 제네시스하고 수소를 갖다가 한번 밀라고 했는데 안 했죠. 시대적 분위기와 글로벌적인 정세 봤을 때 약간 다른 쪽으로 역발상적인 행보라 생각해서 잠시 보류한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 수소가 상용적인 부분에서 많이 또 사용된다고 말씀을 그때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럭이나 이런 것들. 트럭이나 트랙터라든지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어마어마한 지금 최고의 개발지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새만금이라고 전라북도에 가면 김제 그 그렇죠. 어마어마한 네, 그 네. 땅이 있는데 그 지금 물을 계속 빼내고 있어요. 그 이제 그 땅을 택지를 조성해야 되면 그렇죠. 그게 되면 이제 수소 관련된 이제 ESS 관련된 저장장치부터 시작해서 그게 되는데 아직까지 한전이나 뭐 국가 정책에서 명확한 이게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안 하고 이슈적인 부분만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버릴 수도 없는 소재고 네. 하는데 평화산업을 사실은 수소 관련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그런가요? 그 완성차 업체 예. 재료에 그냥 부품 납품하는 업체로 보시면 돼요. 너무 과대 해석을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한강 뭐 있으면 꼬리 물기에 아. 좀 약간 좀 주식에 좀 안 좋은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케이. 그 무슨 특징이 있지 말인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평화산업 자체는 그냥 이렇게 완성차에 부품 납품하는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수소차에 관련된 거, 뭐 방진 같은 관련된 거하고 한다 이렇게 이렇게 납품을 많이 해서 좀 그에 대한 부분에 이슈가 좀 떠서 그렇지. 아무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뭐 GM부터 시작해서 뭐 예. 다들 납품을 하고 있으니까 좀 크게 보지 마시고 확대 생산이 아니라 네. 그냥 자동차 부품주로 그냥 보시는 게 어찌 보면 더 편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나쁜 차트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냥 횡보 치고 있고 매직 구간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언제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 구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인텔 리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5G, 6G, 삼성,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이는 궤도 위성이 이제 계속 봉착되면 우리 생활에서 놀라운 시공간을 탈피한 놀라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어찌 보면 시작점이 되는 게 위성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위성 사업은 한번 좀 계속 관찰해 좀 봐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뭐 친환경이든 위성이든 미래를 놓고 하는 거지만 그 와중에서 무게추는 조금 더 이렇게 위성 쪽으로 간다라고 두 전문가께서 종목 선택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네. 자, 평화산업에 대한 얘기를 좀 쭉 들어봤고요. 시청자분들의 선택 좀 체크하면서 다음 라운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택 결과입니다. 자, 이탈리안 테크, 압도적이네요. 네, 역시 평화산업은 저만 너무 과대 해석을 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네, 과대 해석 금지. 예, 압도적으로 이렇게 까였네요 제가. 자, 그러면은 인텔리안 테크가 종목으로 올라가고요. 네. 그 평화산업과 관련해서는 우리 김영우 전문가께서 네. 가격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목표가는 2,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지금 매집의 흔적이라면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것이고 마지막 이제 물량을 터는 거라면 다시 하락 파동으로 이어질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굳이 뭐 도박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목표가도 네. 그냥 2,000원을 설정을 해드렸지만 네. 단기적으로만 만약에 들어가실 분은 비중 조금 해서 들어가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게 짧게 잡아주셨네요. 네. 지금 1,84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평화산업 2,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또 올라가는 것은 인텔리안 테크가 되겠고요. 이렇게 3라운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대진표 공개해주세요. 네, 오늘 뭐 워낙에 조그만한 종목들만 하다가 오늘 좀 약간씩 커지고 있습니다. 네. 예. 다산네트워크스랑 그 지주회사 GS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큼지막하게 나오네요. 자, 다산네트워크스 5G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GS 오늘 또 무슨 또 투자 얘기가 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제 5G 쪽에서 또 다산네트워크스 그리고 GS 한번 좀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와, 네, 둘 다 정말 쭉쭉쭉쭉 치고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왠지 또 못 들어갈 것 같다는 그 생각이 네, 드는데 뭔가 조정 받을 것 같아요. 네, 각자의 좀 매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네. 최우 전문가는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 민주가 나왔습니다. 오. 자, 저는 GS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인주 예고하셨습니다. 예, 항상 오늘도 맞을지. 예고 맞아요. 예. 자, 우리 김영우 전문가는요? 그럼 제가 찬물을 뿌려야 되겠는데 그렇군요. 전 다산네트워크입니다. 좋습니다. 자, 누가 찬물을
맞을지. 자, 김영우 전문가의 다산 네트워크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일단 뭐 DC 네트워크스에 이제 삼성전자 계약 건도 그렇고 있었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이제 6G 관련해서 또 그러한 또 회의를 또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5G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가장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 재료라기보다는 이 종목에 대한 그 역사적인 거래량에 좀 주목을 해보고 싶습니다. 거래량이 많이 이렇게 치솟긴 했네요. 네, 차트를 줄여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종목의 역사상의 역사적인 거래량입니다. 이전에도 이만큼 나온 적이 없고 이게 지금 빠져나간 흔적조차도 지금 나오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저희 약간 그 비밀 병기 팁인데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온 거의 다음 날에는 확률적으로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도 5G가 비교적 시장에서 큰 부각은 받지 못했지만 뭐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루원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루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면서 다음날에 상승세를 보여줬단 말이죠. 그런 것들처럼 이제 역사적인 거래량에는 꼭 항상 다음날에 주목을 해봐라. 그래서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온 그 종가에는 진입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전히 이제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그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은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집중을 해봤고요. 물론 5G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남아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가상화 기지국을 미국에 이제 설치를 한다면 거기에 이제 하청 벤더 업체로서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저는 거래량에 집중을 해서 다산 네트워크스를 골랐습니다. 네, 우리 김영호 전문가님은 항상 이렇게 거래량을 정말 잘 분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GS에 대해서도 매력 어필해 주세요. GS 거래량 50만 주입니다. 어떻게 지금 다산하고 지금 비교합니까 지금? 우선 작으면 홈부터 나고. GS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이라고 동일한 어찌 보면 상대라고 좀 봐져요. 삼성과 비교할 만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유통이나 모든 뭐 호텔, 스포츠, 글로벌 다 모든 게 아우러지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에 이제 LG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LG에서 나왔으니까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지금 에너지에 관련된 것도 포함되어 있고 지금 호텔신라는 여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랜드 인터컨티넨탈이라고 테란로 있는 거. 그게 GS 거잖아요. 들어가 보진 못했는데. 그렇죠. GS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우리나라의 지주회사를 좀 크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든지 너무 약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주회사 까고 보잖아요. 까고 보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괜찮은 지주회사는 GS하고 SK를 좀 보고 있어요. 지금 SK도 차트가 좋은데 오늘이 주가가 좀 떨어져서 그렇지 우상방으로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시군요. 이게 특징이 뭐냐면 이 지주회사 중에서 계속 지금 주가 이 하방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르는 이유는 거의 에너지라든지 뭐 천연가스, 그다음에 재료 소재, 그러니까 원료 관련돼 있는 무역을 아우러 있는 회사들은 기업들은 지주회사들은 다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무역. 그러니까 개인 투자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뭐 조력이라든지 뉴스를만 보고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거래량이라든지 김영훈 전문님 하신 것처럼 이 거래량이 보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차라리 오히려 굵직굵직하고 테마선과 모든 것을 아우러질 수 있는 부분을 들어가면 되고요. 당연히 거래량은 더 높고요. 많이 높으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고 저는 이 종목은 사실은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사실은 6만 원 이상까지 올라가야 될 종목이고 사실은 한진칼도 어찌보면 지주회사로서 봤을 때는 이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뭐 채널 형태로 그리고 있는데 이 GS하고 아까 말한 SK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우상방으로 지금 차트적으로 단기간, 그 다음에 스윙, 그 다음에 장기, 그러니까 이게 세 포인트가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가분 같은 경우에는 꼭 이 종목을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번 8강 4라운드 자체가 사실은 이제 뭐 최인호 전문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시총 대결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다산 네트워크스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김영우 전문가가 선택을 해 주셨고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 GS를 미인주로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가 좋다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엇갈렸네요.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이 결정을 짓겠습니다. 결과 보여주시죠. 자, 다산 네트워크스 대 GS입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산 네트워크스를 골라주셨는데요. 개인 팬들이 많이 좀 동원하셨네. 나라도 GS 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다산 네트워크스가 올라가는데요. 찬물을 떠서 이렇게 쫙 그냥. 네,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는 GS 어떤 네. 가격 전략을 세워볼까요? GS 같은 경우는 오늘도 지금 싱가포르에 이제 네. 또 관련된 또 이렇게 보톡스 관련된 맞아요. 보톡스 관련 백신, 뭐 보톡스 다 연결돼 있습니다. 왜냐면 그래서 휴젤하고도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좀 영역이 좋아요. 되게 넓어요. 넓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 개인 투자가분들은 그냥 이름만 듣고 들어가셔도 절대로 손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GSSK. 거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백신 관련 기업에도 투자를 갖다가 한 1,800억 정도 규모의 펀딩을 투자자로서 이제 참여하기 때문에 이번 GS가 그래서 그 이슈도 있으니까 그 모멘텀을 같이 한번 보시면 네. 아무튼 또 스포츠도 또 GS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요즘에 또 요즘 야구장이고 많이 다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6만 원입니다. 6만 원. 되게 높게 잡은 게 아니고 더 저거는 저점이라 생각합니다. GS는 상당히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거가 더 올라갈 수 있다. 네. 그렇군요. 오히려 이게 지금 같은 하반 경기 이렇게 등락폭이 강할 때는 이는 좀 강한 지주회사들이 좀 상승폭이 좀 많이 거래량도 많고 괜찮을 거 보여요. 다들 다산에 떠서 좋다고 할 때 딱 저 이제 몰래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GS를 내 집을 이렇게 하는 전략도 좋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정리 좀 해볼까요? 네, 그러면 아쉽게 떨어진 GS는 6만 원까지 제시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좋다 이런 맞아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는 것은 다산 네트워크스입니다. 이렇게 8강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네. 4강 대진표 공개해 주시죠. 자 4강에 올라 있는 종목 첫 번째 라운드에서는요 방산 쪽에서는 퍼스텍이 올라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쪽으로 해가지고 정치 테마 에이텍이 붙습니다. 자 퍼스텍은 북한 쪽이고 에이텍은 국내 정치 쪽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될지 둘 다 약간 신선함으로만 따지면은 다 최근에 나온 소식으로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퍼스텍 급등하는 거 보십시오. 에이텍은 그거보다는 좀 확실하게 횡보를 하면서 매물벽에서 빠져나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퍼스텍 대 에이텍 어떤 선택일까요? 고민이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에이텍을 골랐지만 네. 갈아타겠습니다. 퍼스텍으로 가겠습니다. 퍼스텍. 네. 최인호 전문가는요? 저는 퍼스텍이죠. 퍼스텍? 당연히. 좋습니다. 퍼스텍이죠. 김영호 전문가님 처음에 네. 에이텍 골라주셨잖아요. 근데 마음이 바뀌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네. 정치 테마주를 이렇게 시청자분들에게 추천을 하는 거는 아. 네,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굉장히- 토마토 TV 전문가들 네. 이런 테마주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개인적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가 도전을 해볼 수 있겠지만 네. 그쵸. 이거를 그 시청자분에게 그냥 던져놓고 이렇게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맞아요. 구간이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잘못됐을 네. 때 해결이 안 되죠. 네, 에이텍보다는 그래도 기술력이 더 증대하고 있고 네. 이제 삼성전자랑도 M&A 이슈가 있는 저는 퍼스텍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에이텍과 관련해서는 사실 좀 이재명 테마, 정치면 보니까 안철수 씨하고 이재명 씨가 그렇게 같이 이렇게 카운터로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데 네. 그런 면에서 테마주 쪽에 만약 내가 기술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다. 그러면 안철수 쪽이 좋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쪽이 좋습니까? 안철수가 헐났죠. 네. 헐났다? 네, 헐났죠. 왜냐하면 네. 안랩이라는 게 있고, 왜냐하면 지금 올해 지금 또 새로 또 정책의 또 안에 기조 안에 보면 110개 안에 또 안건을 보면 소프트웨어, 왜냐면 국내 사업에서 하드웨어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는데 소프트웨어는 약해요. 그게 쉽지 왜냐면 않다더라고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해줘요.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남이 만들어진 IP. 프로그램을 인정 안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선진국으로 가려면 네. 그게 무조건 한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제 이번도 또 정권이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또 육성을 한다고 하니 그쪽 방면에 관련돼서는 오히려 더 강하죠. 근데 이재명 전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개발 같은 거는 일단 행정가니까 워낙 더 잘하시니까 예. 또 그쪽으로도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 있죠. 이쪽은 완전 정치하고 기업인이시고 또 의사분이시고 근데 이쪽은 이제 행정가시니까 근데 사실은 두 분의 이제 우리가 테마를 갖다가 우리가 정치 테마를 들어가서 면밀히 관찰해 보면 예. 그냥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아침에 되면 우 올랐다가 훅 떨어지면서 꼬리 들고 내려오는 어찌 보면 이게 오일 장터 같은 느낌. 예, 시장이 오일 장터. 그래서 사실 저는 정책주를 저는 크게 봅니다. 정책주. 정책. 예. 구정부든 신정부든 앞으로 나가야 될 정부라면 네. 정책주를 보면서 그 나라의 앞길, 가는 길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을 같이 보이기 때문에 정책주가 앞으로는 계속 이제 이어나갈 걸로 보니까 아무튼
테마는 가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테마는 별로 하지만 정책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또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예외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다 퍼스텍이라는 종목을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에이텍을 선택하셨는지 결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퍼스텍 대 에이텍. 역시 퍼스텍이네요. 항상 이 정도까지 되는 걸 보고 있으면 우리 시청자분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저만 속으로 에이텍에다가 뜨끔할 수도 있잖아요. 예. 자, 퍼스텍이 85%의 비율로 결승전에 올라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에이텍에 관련해서 에이텍, 네. 가격 전략 김영호 전문가님 네. 세워주세요. 일단 목표가는 16,000원으로 이제 설정을 하기는 했는데 네. 이제 굳이 되게 탐탁지 않아 하시네요. 네, 정치 테마주를 굳이 이제 하시는 건 좀 그렇다. 네. 전 차라리 그냥 그 5년 후를 다시 노려봐라. 5년 후에 정치 테마주도 공부를 잘하면 수익률이 괜찮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선침해를 한다면 굉장히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파평윤 씨 기억 안 나십니까? 네, 인맥? 인맥주. 네, 인맥주. 한참 움직였었죠. 네, 같은 그런 것처럼 같은 대학교인 이렇게, 출신. 맞아요. 고점에 괜히 물리시지 마시고 저는 네. 그냥 목표가 그냥 의미 없지만 목표가 16,000원으로 보고 테마적으로만 접근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에이텍 16,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우선 지금은 정책 테마주에는 좀 조심을 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네요. 그쵸. 네, 올라가는 건 퍼스텍입니다. 이렇게 1라운드 마무리 짓겠습니다. 2라운드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오늘 뭐 테마주 때문에 두 전문가님께서 쩔쩔매십니다. 자, 2라운드는요. 인텔리안 테크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뭐 위성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 미래를 보면 다 좋은 모멘텀들이 있는 종목들이 되겠죠. 네. 어떤 종목들이 더 좋을지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인텔리안 테크는 한 번 더 기록을 내고 지금 매물 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보면은 역시 우상향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또 반대로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시청자 선택 기다릴게요. 네, 이 두 가지 종목이 결이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고르면 좋을지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골라주세요. 자, 저는 이제 인텔리안 테크를 선택하는데요. 네. 얘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적으로도 했을 때 원래 벤처 기업으로서도 장려했던 업체예요. 장려했던 업체고 누군가 해야 될 어떤 기술력을 세계에다가 만들어서 판매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신성장에 어찌 보면 필요한 기업이죠. 필요한 기업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대가 지금 계속 5G, 6G로 좀 넘어가면서 네. 또 그런 부분에 또 필요한 기자재, 장비, 안테나 사업, 저기도 그다음에 중위도 이런 관련된 그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몇 개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상용조, 그다음에 항공, 그다음에 수많은 바다에 있는 선박부터 시작해서 수요층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게 재무적으로도 봤을 때 크게 떨어지거나 힘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날로 이제 통신 기술이 발달될수록 같이 이제 묶어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도 선반영을 또 계산하자면 인텔리안 테크가 좀 강하죠. 네, 그럼 김영호 전문가님은 어떤 선택하실 건가요? 네, 저도 인텔리안 테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그 다산 네트워크 골라서 저 GS 떨어뜨린 거 좀 죄송한데 저도 GS를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다산 네트워크를 골랐는데 사실 이제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그날 종가에 들어가서 그날 그 다음 날에 그냥 수익 보고 나오면 되는 그런 기법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네. 드린 거고 지금 역사적인 거래량 이후에 지금 이틀 동안 상승세를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집중하기보다는 인텔리안 테크의 방금 말씀하신 그 펀더멘탈 앞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해상용 안테나 관련해서도 좀 앞으로 매출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이제 종목이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던 게 이제 중국 코로나 봉쇄도 이제 저는 이제 조만간 풀릴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네. 결국에는 이 물동량이 증가를 했을 때 이 크루즈에 들어가는 그런 해상용 안테나의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텔리안 테크가 앞으로도 실적을 좀 꾸준히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최현우 전문가님 정책 모멘텀이라든지 뭐 이런 거 수혜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다산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정책 모멘텀보다는 지금 5G가 우리는 지금 상용화 돼 있고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지방이나 시골 가면 뭐 LTE를 쓰고 사용하지만 그렇지만 지금 유럽이라든지 예. 미주나 북미라든지 지하철 같은 데서는 아직까지도 통신시설이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지 않습니다. 선진국이어도요? 선진국이어도요. 우리나라 시장이 통신 시장으로서는 제일 캐파가 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인정하는 게 한국의 통신망만 보면 그 데이터는 워낙 잘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걸 인정하기 때문에 네. 지금 유럽에서 수주가 되게 많아요. 특히 공항 같은데 큰 이렇게 국책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이제 안에 자체적인 기술력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네. 네트워크라든지 허브 시스템 이런 게 받쳐줘야죠. 인터넷을 땡겨와서 뿌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또 안테나 시설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수주가 되게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이번에 이슈가 뭐 5G, 6G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상용적인, 실용성적인 수출 모멘텀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다산 네트워크를 보면 차트상을 보면 짧게를 한번 잡으면 넓게 짧게 잡아도 이 강한 상승세가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5G가 지금 계속 이렇게 안 좋다고 해도 다산 네트워크는 계속 지금 연 한 5일째 계속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있지만도 네. 예, 계속 이렇게 수급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도 계속 터지면서 오전장에는 항상 다산 네트워크가 많이 이렇게 상승세에서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5G가 사실은 우리 지금 많이 지금 시청자분들이 개인 투자 많이 지금 물려 있는 부분이 되게 그쵸. 많아요. 고점에 많이 물려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팔기보다는 좀 약간 하기보다는 좀 추세를 한번 더 보면서 수출이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많이 좀 돌아가는 시점. 왜냐하면 지금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수주할 때 달러 대비로 하나가 좀 낮게 책정되는 게 되게 많아요. 새로 수주하는 경우에는. 네. 그래서 그러면 수출량이 많아지면 네. 분명히 상승폭이 때 수출으로 그때 조금 올라갔을 때 이제 투자 금액에서 나오는 탈출할 수 있는 방법도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무작정 안 올라간다고 빼거나 하시면 계속 손해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탈출 방법을 위해서 한번 더 여쭤봤습니다. 다산 네트웍스와 관련된 우리 최인호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전문가 모두 인텔리안테크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 어떻게 하셨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인텔리안테크가 네 그렇습니다. 72%로 큰 차이로 다산 네트웍스를 제치고 결승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아까 다산 네트워크스 김형우 전문가님이 골라주셨잖아요. 네네. 가격 전략 세워주세요. 네, 다산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8,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5G는 저는 아직도 투자에 대해서 좀 아직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전자 부각은 받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섹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려면 아직 타이밍이 이제 시나리오상 아직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8,000원까지 보고 네. 좀 보수적으로 일단 보셔라. 근데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앞으로 주가 추이 지켜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8,000원까지 잡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은 인텔리안테크입니다. 네, 이렇게 4강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러면 결승전에 올라갈 두 종목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결승전에서는요. 방산 쪽에서는 퍼스텍이 올라와 있고요. 네, 그리고 인텔리안테크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종목 크지는 않습니다. 뭐 그렇게 큰 종목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각각 기술력과 그리고 확실한 또 먹거리를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텐데요. 네. 좀 더 이런 가능성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퍼스텍 대 인텔리안테크 어떤 종목을 더 좋게 보세요? 와, 진짜 되게 힘든 종목입니다. 퍼스텍, 왜냐면 실질적으로 네. 지금 상승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퍼스텍 가야 돼요. 예.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또 재료가 왜냐면 고점이기 때문에 좀 고점으로 올라가다 보면 또 이기 때문에 인텔리안테크를 선택하겠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그러면 김영호 전문가님. 저도 인텔리안테크 가겠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 퍼스텍 방산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좀 한동안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퍼스텍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퍼스텍도 이제 지뢰 제거 테마주로도 엮여 있고 네. 뭐 삼성전자 로봇 M&A라도 엮여 있고 네. 그리고 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앞으로도 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래도 그 M&A 이슈 때 한번 좀 고평가가 지금 되어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퍼스텍 같은 경우는 살짝 조심해야 되는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뭐 더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인텔리안테크는 이제 앞으로 실적이 꾸준히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해상용 안테나, 리오프닝 국면에 있어서 해상용 안테나라든지 아니면 이 앞으로 이제 이 부분에 우주항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에 네. 대해서 저는 인텔리안테크를 좀 더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퍼스텍하고 인텔리안테크 왜 고민하신 거예요? 자, 인텔리안테크는 사실은 기업적인 나는 이게
이렇게 이 회사가 올해 뭐로 벌었는데 돈 뭐로 버는데 하면 그 중요하죠. 크루즈로 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상용 송수신기 플라이웨이로 벌었어요. 플라이웨이. 아, 그 해상용 기술과는 다르게. 안테나 송수신기로 그런 걸 많이 벌었는데. 그렇군요. 이제 원래 주가는 항상 뭐든지 기대치를 먼저 앞세우고 그쵸. 그에 대한 걸 밀고 추진해 나가고 그다음에 그걸 들어가는데 네. 인텔리안테크는 지금 우리가 지금 LNG라든지 지금 배들이 많이 건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저궤도 위성 해야 돼요. 왜냐면 통신을 해야 돼요. 통신시설. 그러면 국내에서 만들어진 배에서 수출 또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서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좀 압도적인 또 선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같이 박스적으로 그러니까 바스켓 쪽으로 같이 묶여지는 거고 그다음에 퍼스텍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뭐 지금 러시아라든지 지금 남북과의 지금 사실 냉전적인 아주 상태는 안 좋은 상태잖아요. 그쵸, 이게 풀 수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도 이 목적이 맞는데 이제 지금 그런 것보다는 지금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방산인 어찌 보면 일시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방산의 차트를 한번 쫙 펼쳐보면 항상 뭔가 이슈가 터질 때만 하지 이게 계속 아무리 회사가 좋고 수출한다고 해도 우주운이 가진 않아요.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엄청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전문가들의 영역이에요. 어느 시점이라는 타이밍, 매수 타임이라든지 아니면 기관과 이제 외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 저는 항상 말하는 개인 투자가 입장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개인 투자가 보는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가 좋다더라 이게 요즘에 잘 나가더라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안정적이고 매출과 그게 영업이익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이 정확하게 잡혀져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보려면 차라리 이런 쪽이 오히려 제가 그냥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제가 이 종목을 선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퍼스텍은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종목인 것 같네요. 네, 그럼 두 분이서는 인텔리안테크를 골라주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의 마음은 어느 쪽으로 조금 더 이끌렸는지 바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인텔리안테크 대 퍼스텍입니다. 인텔리안테크로 세 분이서 모두 인텔리안테크를 골라주셨네요.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우승 종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우승은요? 네, 바로 인텔리안테크입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우승 축하드립니다. 자, 퍼스텍 대 인텔리안테크, 결국 인텔리안테크가 7대 3 정도의 비율로 이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최현우 전문가부터 인텔리안테크 전략 가격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도 뭐 5G 또 관련돼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또 독자적으로 또 캐나다 위성 업체인 또 텔레셋의 저기도 위성 프로젝트에 또 이렇게 참여하고 공급한다는 소식에 또 공급 체결되는 또 이렇게 나와 있는 공시 때문에 오늘 또 인텔리안테크가 또 강한 성세를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지금 추세가 보시면 우상방으로 천천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만큼 다른 5G와 좀 다르게 위성, 그러니까 새로 오는 5G, 6G, 그러니까 이제 위성 관련된 걸 좀 약간 지금 통신과 좀 약간 다르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는 제가 목표가는 87,000원, 87,000원으로 제가 잡고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 정도면 충분히 지금 추세와 흐름을 봤을 때는 또 거래량도 계속 꾸준히 바닥이 아니라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강한 또 면모를 보여주기 때문에 기술주 특히 벤처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관심하고 시장에서 이렇게 매출적인 거로 하면 또 급하게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또 정부에서 또 어떤 또 정책이나 또 좋은 또 프로그램을 내주면 이런 게 2배, 3배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한번 요런데 종목에 관심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네, 좋게 봐주셨네요. 네, 그럼 김형우 전문가님은요? 저는 이제 목표가 9만 원까지 보고요. 네, 꾸준히 그냥 지켜보면은 좀 전고점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텔리안테크도 한번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퍼스텍까지 함께 제시해 주시겠어요? 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퍼스텍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퍼스텍도 거래량 이후에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 퍼스텍이 목표가는 5,200원 5,200원 좀 잡고 싶고요. 지금 거래량 이후에 아직까지는 저는 물량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이 남아있다는 거죠.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퍼스텍은 전고점의 이제 저항 구간까지만 보시고 한번 종목을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1등을 하게 된 인텔리안테크 최인호 전문가님이 87,000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예. 김영호 전문가님은 90,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퍼스텍은 상승 동력이 아직 남아있다고 평가해 주시면서 5,2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우승자는요, 바로 인텔리안테크라는 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오후장도 토마토TV와 함께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